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2개까지 인정되는 보험 임플란트 궁금하시죠? 보험 임플란트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일 원장의 치과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급여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드릴 말씀이 꽤 많아서 이번 영상은 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이 길다는 것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2월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부분무치약에서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자, 임플란트를 국가보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비록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데 비용 부담이 적어지니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치과 임플란트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부분 무치약에서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자, 왜 2개까지냐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치과 의사들은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더 늘리고 싶어 합니다. 자,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치과의사 협회장님이 현재 여당 대표에게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4개까지 늘리자 하는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보험되는 임플란트가 2개까지 적용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2개까지 보험이 됩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는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약이 아닌 이가 최소한 1개 이상 있는 그런 부분 무치약에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자, 부분 무치약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만약 상악 그러니까 위턱에는 치아나 치료된 임플란트 치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아래는 치아가 몇 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상악은 무치약으로 보험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가 몇 개 있는 하악에만 보험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려는 턱, 그러니까 즉 위턱이나 아래턱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잇몸 밖으로 치아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험 임플란트 치료는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진단 치료 계획, 그 다음에 수술, 보철 이렇게 단계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환자들은 각각의 단계가 종료가 되면 30%로 되어 있는 본인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는 다른 보험되는 치과 치료와는 다르게 진단, 수술, 보철 이렇게 3가지 단계가 묶음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발치나 보험 스케일링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단, 수술, 보철 이렇게 과정이 쭉 다 이어지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 과정도 한두 번 오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치료 기간이 짧아도 수개월 이렇게 걸리게 되니까 그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면 원칙적으로는 치과, 병의원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자, 시작할 때 건강보험에 전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환자 등록을 하면 그 치과에서 시작한 치과에서 치료를 끝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치과가 폐업해서 더 이상 치료를 이어갈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의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면 나머지 시술은 비급여, 그러니까 즉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보험 임플란트 치료에는 보험에 등재된 임플란트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유통되고 또 사용되는 임플란트들은 수입산이라 하더라도 국내 제품은 물론이고요. 수입산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일체형이라고 부르는 원피스 임플란트는 보험 재료로 등재가 안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런 일체형 임플란트는 보험 임플란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 치료에는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에서 평생 2개까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 더, 사용되는 보철물이 PFM, 그러니까 금속 도제관이어야만 합니다. 자, 금리라고 부르는 골드 크라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쓰는 지르코니아 같은 그런 재료들은 보험 임플란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치과 의사들이 금속 도제관 이외에 다른 재료도 보험 임플란트에 사용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금속 도제관만 보험 임플란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나는 금속 도제관 PFM 싫고 돈을 더 낼 테니까 지르코니아로 해달라 하셔도 보험 임플란트에서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험 임플란트 치료할 때 다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리식 같은 임플란트를 하는데 필요한 부가 수술입니다. 이가 빠지면 필연적으로 빠진 치아 주변에 뼈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려면 뼈의 높이가 부족하거나 폭이 부족하거나 하는 일들이 아주 흔히 생깁니다. 자, 이때 필요한 고리식, 뭐 상악동 고리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가 수술들은 비급여입니다. 자, 어떤 형태이든 고리식이 필요하다면 보험 임플란트 비용 외에 고리식 비용이 비급여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개별 지대주라는 것이 사용되면 이 부분은 재료대만 비급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든 기성 지대주라는 것이 보험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가 있고 지대주가 있고 그 위에 보철물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임플란트는. 자, 하지만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나 깊이, 각도는 물론 맞닿는 치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환자 맞춤형 지대주라고 부르는 개별 지대주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이 개별 지대주 부분은 재료 비용, 그러니까 재료 비용을 비급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임플란트를 2개로 3개의 치아를 만들어서 만드는 경우에, 그러니까 즉 브릿지 형태로 임플란트를 브릿지 형태로 치료하는 경우에 각각의 임플란트는 2개 이내라면 임플란트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치아 사이에 있는 저희가 인공치아, 판틱이라고 부르는 이 가운데 있는 보철물은 비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전부 보험으로 해주지 뭐 이렇게 보험 안 되는 게 많으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를 부분 무치약에서 보험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보험 틀니와 더불어 보험 임플란트는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이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임플란트는 아주 좋은 치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치료지만 그렇다고 전혀 문제 없는 치료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만약 임플란트 치료 중에 혹은 치료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보험 임플란트 치료는 진단, 치료계획, 수술, 보철 이렇게 3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자, 이 중에 수술 단계 후에 보철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임플란트가 뼈에 안 붙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하려면 재시술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면 그러니까 보철물을 딱 끼는 날로부터 보험에서 정한 3개월간의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3개월의 점검 기간 중에 보험 임플란트와 관련된 어떤 문제든 횟수에 상관없이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진찰료만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즉 이 점검기간, 사후 점검기간 3개월이 딱 끝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3개월 점검기간 후에 발생하는 임플란트 주변의 질환과 관련된 처치는 잇몸 치료 같은 보험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개월 점검 기간 후에 발생하는 임플란트 보철물과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나사가 풀린다든지 해서 다시 조인다거나 나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보철물의 도자기 부분이 부러졌다든지 해서 수리를 하거나 다시 보철물을 만드는 경우, 그리고 보철물 청소를 위해서 보철물을 꺼내서 세척하고 다시 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철물과 관련된 처치들은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점검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안 되는 거죠. 자, 만약 이 3개월 점검 기간 후에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해야 되거나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재시술에 따른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 즉 비급여로 하게 됩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 치료 어떠신가요? 복잡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치과에 가시면 다들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환자 입장에서 보험 임플란트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처음에는 75세, 그 다음에 70세, 그 다음 65세로 나이도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시행 초기에는 본인 부담금이 50%였는데 지금은 3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적용되는 숫자가 2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더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그나마라도 잘 사용하시면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도 다른 치과 치료와 마찬가지로 치료 받으시고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 가시는 것 아주 매우 굉장히 제가 3번 강조했습니다. 유지 관리가 몹시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아주 길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필요하신 분, 치료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치과 관련 내용 주로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